기존에 말씀드린 마지노선 4100 위에서 일단 반등은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만 5% 가까이 빠졌죠. 어쨌든 증시가 반등함에 따라서 극도의 공포에 있던 공포지수, 일단 공포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문제는 코스피인데요. 올해 3월달 저점마저 갱신을 하고 227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의 영향이었죠. 테슬라가 5% 가까이 빠지는 그 영향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 7%, 삼성 SDI 6% 가까이 빠지면서 코스피를 크게 끌어내렸죠. 테슬라 충격에 의한 2차 전지발 하락이었는데, 자,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코스피 하락의 원인이 된 테슬라의 하락, 그 원인에는 파나소닉 매출 전망치 하향, 그리고 반도체 칩 공급업체 온세미컨덕터가 저조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내면서 주가가 22%나 빠졌어요. 그리고 테슬라 내년 인도량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 180만 대에서 50만 대 증가한 230만 대를 내년에 보고 있는데 아니다, 215만 대로 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공매도 잔액이 18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경쟁사라면 경쟁사일 수 있는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매출 38% 증가, 순이익 82% 증가하는 호실적을 내면서 테슬라가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업황, 산업, 테슬라 매출 자체의 우려가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트래킹 차원에서 보자면 말씀드린 박스권을 일단 깼습니다. 그리고 현재 197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중에서 이 박스권을 밑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죠. 전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계속 들고 가냐? 그건 아니에요. 192달러가 깨지면 손절 예정입니다. 197달러, 198달러 부근이니까 192달러, 손절 구간 매우 짧죠. 제 방식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주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넘어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재 여기를 깬다면 아래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던가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금융위기부터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 증시가 좋았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폭락 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락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승하지 않은 구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진 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0월에서 12월 시가와 종가를 비교해보자면 결국엔 주식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2008년 이후로. 그리고 지금 현재죠. 말씀드렸다시피 월봉 기준 흑산병, 11월달 새로운 월봉이 생기고 나서 아랫골이 살짝 만들고 들어올려줄 가능성이 있다. 11월달 양봉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실제 4분기 상승은 경험적인 데이터다.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락 안정 중인 유가,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국제 유가가 250달러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쟁이 확산됐을 때 이야기죠. 이란이 핵심 석유 항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한다면 충분히 250달러 갈 수 있다. 유가가 현재에서 3배가 오르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과거 전쟁 경험을 보더라도 무조건 전쟁이 온다고 해서, 그리고 중동 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가가 올라갔던 건 아닙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행히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계속 안정화가 되어준다면 패드워치도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 98%, 12월 달에도 동결 가능성이 무려 74%예요. 올해 11월, 12월 달 FOMC, 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매우 높다는 거죠. 이건 곧 국채 금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키팩터, 요인을 찾자면 바로 국채 금리예요. UBS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년 내 3.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전망이 나왔는데, 현재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는 그 근거들, 그런 것들을 보자면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 3분기에 전년 대비 4.9%였는데 이게 4분기에 1%대로 확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금리를 못 올리죠.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영향이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완화되고 있는 인플레,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유가 또한 안정이 되어준다면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채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지금까지 10년물 기준 5% 육박하도록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금리를 몇 차례 인상한 효과가 있다. 간접적인 긴축 효과를
국채금리의 상승이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재무부의 차익 계획이 축소가 됐죠. 국채 발행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 발행이 준다. 국채 공급이 줄어들면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금리는 내려가겠죠. 그 효과예요. 현재 10년물 기준 국채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하지만 결국엔 장기 평균 수준으로 회귀를 할 거다라는 전망인 거죠. 국채 ETF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어요. 특히 10월달 큰 손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채 펀드 유입 자금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블랙록, 뱅가드, 핌코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살짝 찌르고 나서 빠져주고 있다. 그리고 국채 ETF, TLT 제가 이번에 오프라인 1일 특강에서도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 거래량이 터졌다. 손바뀜, 그리고 매수 물량. 하나의 국채금리 고점권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사고 팔고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어떻고 어디서 손절할 건지 오프라인 특강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깨졌죠. 그리고 마지노선 4100. 근데 4103포인트에서 지금 S&P 500이 반등을 했어요. 마지노선 4100을 말씀드린 거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저는 여기가 깨진다고 했을 때는 상승 관점을 폐기합니다. 여기가 깨진다면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관점 자체를 폐기하고 그 다음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4103포인트에서 어제 반등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의 연속성이다. 이게 어쨌든 반등을 해주고 나서 4100포인트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하던 박스권을 치다가 상승을 하던 여기가 마지노선, 마지막 바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테슬라 2차 전지 영향으로 해서 폭락을 했죠. 밸류에이션 자체만 가지고 보자면 미국 증시보다 쌉니다. 장기 평균 아래에 있다.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단지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거는 코스피 조정의 정도인데 지금 이 코스피가 여기까지 상승을 해온 이 형태, 이 패턴을 놓고 보자면 눌림이 조금 심하게 올 수도 있는 충분히 가능한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는 있지만 빨리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를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S&P 500 4100포인트다. 상승 관점의 폐기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폭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고점 부근까지 혹은 이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상승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4100포인트가 깨졌을 때.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전망에 100%는 없어요. 그리고 각자만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이먼, 그리고 핑크 회장 지금은 인플레가 심했던 1970년대와 닮아있다. 연준 예측은 100% 틀렸다. 금리가 높게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특히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100만 주 처분 계획을 내놨죠. 한 번도 안 팔다가 처음 판다는 건데 이 규모가 2천억 원이 좀 안 됩니다. 물론 파는 이유가 재무 다각화 그리고 납세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월가를 움직이는 주요 인사들의 미래를 보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들, 이때 전쟁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 맞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 올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도 좋고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아요. 물론 이게 조금씩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준으로 경기 침체가 당장 온다. 이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조금씩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타나고 전쟁도 심화가 되고 확산이 되고 안 좋은 상황들이 하나씩 나타난다면 주가에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저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데요. 정확치는 않더라도 100%는 아닐지라도 통계에 의한 상황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마지노선으로 4100포인트를 잡은 이유도 오프라인 특강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전 포인트를 잡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오프라인 특강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기준을 가지시고 성장하시는 2023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